네, 안녕하세요. 퍼실수학 전문학원 고등부 전임 강사 이지수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선일여자고등학교의 기출문제에 대한 간단한 분석 및 주요 문항이라 생각되는 세 문항 정도를 선별해 풀어봄으로써 현재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 또는 추후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설을 필요로 한 학생들 또는 현재 2023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을 마치고 본인 학교에 어려웠던 문항에 대한 해설을 필요로 하는 선일여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은 2023학년도 2학년 1학기 선일여자고등학교 중간고사 문항에 대해 간단히 분석해보면 출제된 범위는 수학 1의 지수와 로그부터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였는데 삼각함수의 그래프 전체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삼각함수의 기본형의 그래프, 즉 y는 코사인 x, 사인 x, 탄젠트 x와 같이 식이 변형되지 않은 기본형의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반영되었습니다. 출제된 문항수는 선택형 22문항, 서술형 2문항, 총 24문항으로 출제 범위와 문항수를 타 학교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출제 범위도 비교적 많지 않은 편이었고 출제 문항수도 특별히 많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적당한 문항수가 출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술형 문항 2문항이 각각 10점 배점의 높은 배점으로 출제가 되었으며 서술형 문항 중 한 문항이 주어진 조건 하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와 같은 형태가 출제되어서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풀어야 하는 문제, 즉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발문이 3-4가지인 것으로 출제가 되어 서술형 문항 작성, 즉 풀이 과정을 적는 습관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우리 학생들이 있었다면 시간 분배 또는 작성하는 고민으로 인한 어려움이 다소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난이도에 대해 얘기를 해보면 제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작년도 기출, 즉 2022학년도 2학년 1학기 선일여자고등학교의 기출 문제에 비하면 조금 어려워진 면이 있긴 하지만 타 학교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는 전체적인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고 평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잠시 후에 기출 주요 문항 풀이를 하는 걸 보면서도 알게 되겠지만 극심한 난이도의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고 보이고요. 완전히 새롭고 신박한 문제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잠시 후 주요 문항 풀이에서도 강조하여 설명할 것이지만 치환하여 접근하는, 치환하여 관찰하는 방부등식과 함수에서의 치환한 문자에 대한 범위가 있는 것을 고려하는 것, 그리고 적당한 보조선을 그어 문제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 또는 좌표 평면상의 어떠한 좌표를 상수, 문자로 나타내는 것에 대한 연습과 훈련만 충분히 되어 있었다면 큰 어려움 없이, 즉 너무 어려워서 손도 못 댈 만한 괴로움 없이 평이하게 잘 풀어내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봅니다. 이렇게 간단히 2023학년도 2학년 1학기 선일여고 중간고사 문항에 대한 분석을 간단히 마치고 출제된 문항 중에 주요 문항이라 생각되는 3문항 정도 선별해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풀어볼 문제는 객관식 19번, 선택형 19번 문항입니다. 문제 보면서 같이 해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다음에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하여라. 인데 요 주어져 있는 부등식의 꼴을 보면 밑을 2로 통일하여서 치환하여 접근해야 되는 부등식이구나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4의 x제곱을 2의 2x제곱 2의 x 플러스 1제곱인 지수끼리 더하기를 거듭제곱끼리 곱하기로 바꾸어 2의 x제곱 곱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의 주어진 x에 대한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하고 싶어요 를 해석하세요 이니까 변형한 의도대로 2의 x제곱을 t는 이라 치환하여 t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에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언제나 성립하고 싶어요 를 해석하려 하는데 주요한 점은 아까 분석에서도 간단히 말했었지만
이 주어져 있는 x에 대한 부등식은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의 x제곱을 t는이라 치환하여 t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바꾸었을 때에는 요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t에서 성립하고 싶어요. 인 게 아니죠. 뭔 소리냐? x의 값이 모든 실수일 때에 2의 x제곱인 t는과 x의 관계는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 관계이므로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t축이라 하여 2의 x제곱인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0,1을 지나고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개형이 되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x값은 모든 실수, 정의역은 모든 실수이지만 t의 값, 치역의 값은 0보다 큰 실수라는 범위가 생기기 때문에 즉, 요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t에서 성립하고 싶어요. 모든 실수 t에서 성립하게 하세요. 인 게 아니라 0보다 큰 실수에서 성립하게 하세요. 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다시 말하면 요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언제나 성립하도록 하세요를 모든 실수 t에서 성립하도록 하세요로 오해하여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언제나 성립하려면 t축보다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므로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면서 t축보다 위에만 붕 떠 있거나 접하는 것까지 괜찮구나 로 해석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지를 하면 틀리다는 거죠. 이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t에서 성립하게 하세요가 아니라 0보다 큰 t에서 성립하게 하세요 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럼 판별식 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얘기해야겠죠? 요 좌변 t에 대한 2차 식을 ft는이라 부르고 가져와 볼게요. 즉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k를 ft는이라 부르고 가져오면 요 t에 대한 2차 함수가 0보다 큰 t범위에서 함수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만족하게 하세요를 해석하려고 t에 대한 2차 함수 그래프를 관찰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 표준형 바꾸면 t플 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되니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k이고 t에 대한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인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대칭축이 t는 마이너스 1인 그래프가 되겠죠. 요 t에 대한 2차 함수를 0보다 큰 t범위로 잘라 함수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도록 하는 범위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그럼 이제 요 t에 대한 대칭축이 t는 마이너스 1인 아래로 볼록 2차 함수를 t는 0보다 크다 범위로 자르려고 세로선 t는 0을 그으려 하는데 t는 마일,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긋는 세로선이 되어야 되는 거 당연히 이해되겠죠? 요 t는 0보다 오른쪽에 그래프를 남기세요. 이니까 또한 t는 0에서의 값을 포함하지 않는 즉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 게 아니라 크다 이기 때문에 0에서의 함수값을 포함하지 않고 t가 0일 때의 함수값 포함하지 않고 요 놈보다 오른쪽을 남기는 빨간색의 그래프가 남게 되겠죠. 요 빨간색의 그래프의 식의 값 ft의 값, 함수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도록 하려 합니다. 즉, 이 t에 대한 남아있는 그래프의 값들이 모두 y는 0의 가로선보다 위에 있게 하여야 되겠죠. 따라서 최소의 값인 0에서의 함수의 값이 0보다 크게 해야 되겠지. 가로선 y는 0보다 이 빨간색의 그래프가 크거나 같도록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등호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지 못하면 문제 보기를 정확히 고를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이제 등호에 대한 판단을 해볼게요. 0에서의 함수의 값인 최소의 값이 0보다 커야 되는구나. 빨간색 남아있는 그래프가 y는 0보다 커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함수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여도 되고 이 빨간색 함수에 t는 0에서의 값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즉 이 t는 0에서의 함수의 값이 0보다 크다인 게 아니라 0보다 같다, 0과 같다였다면 만약 이 뚫려있는 놈에서의 함수의 값이 y는 0과 같다였더라도 이 빨간색 남아있는 그래프가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따라서 0에서의 함수의 값인 최소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됩니다. 이와 같은 등호의 판단을 사실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부등식을 쓸 때 5가 4보다 크다라고 써도 되지만 5가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도 되잖아요. 0에서의 함수의 값이 0보다 크다 여도 되지만 0보다 크거나 같다 여도 되는 데다가 0에서의 t가 0일 때 함수의 값이 을 포함하지 않는 그래프로 자른 것이기 때문에 t가 0일 때 함수의 값이 y는 0과 같아도 됩니다. 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마무리까지 하면 f0은 t에 대한 2차 함수의 t가 0일 때 함수의 값은 이 말이고 k가 될 테니 그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이 주어져 있는 x에 대한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하도록 하는 k값의 범위가 된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이 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2의 x제곱을 t는 치환하여 관찰하는 부등식을 볼 때에 x값은 모든 실수이고 싶은 것이지만 치환한 t는의 범위는 0보다 큰 실수이구나 로 해석해야 돼서 판별식을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이 t에 대한 2차 함수를 t는 0보다 크다 범위로 잘라 관찰해야 되는데 t는 0일 때 함수의 값에 대한 0과의 부등호의 등호 판정까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될까요? 넘어갈게요. 네, 이어서 객관식 22번 문항 풀이해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인 부채꼴과 부채꼴 ABC와 부채꼴 BCD가 BC 선분을 공유하고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두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모두 3파이로 같을 때에 칠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이라 되어 있는데 PPT에는 별로 티나지 않지만 이 부채꼴 모양에 겹쳐져 있는 부분까지가 싹 다 색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넓이를 구하세요. 인데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부채꼴에서 이 부채꼴을 더하고 이 공통된 부분이 2번 더해지니 한 번 빼야 되겠다라는 것은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공통된 부분의 넓이가 부채꼴인 것도 아니고 원인 것도 아니고 이상한 궁전의 그 지붕 모양처럼 생겨있는 부분이니까 적당한 보조선을 그어 문제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주어져 있는 두 부채꼴이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이며 호의 길이 역시 같은 부채꼴이니까 두 부채꼴이 서로 완전히 합동인 똑같은 부채꼴, 뒤집어 까기만 한 부채꼴인 거 이해될까요? 그러니 요만큼의 길이, 즉 BC의 길이 역시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들과 같은 4이겠고 이 부채꼴이 만나는 이 위에 있는 점, 이름이 없어 불편하니까 쌤이 편의상 P라고 부를게요. 부채꼴 ABC에서 부채꼴 BCD를 더하고 이 안에 낑겨있는 부채꼴이라 부르긴 어려운 PBC 넓이를 한번 빼야 되는데 이 PBC 넓이를 파악하려면 적당한 보조선 2개를 그어야 되겠지. P랑 B를 연결하고 잘 좀 연결할게요. P랑 C를 연결하고 P랑 C를 연결하여 이 뭐라고 해야 될까? PBC 이상하게 생겨있는 모양의 넓이를 부채꼴 PBC 즉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요.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어 활꼴의 넓이 같은 걸로 쪼개어 나누고 구해야 되겠다. 이해될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이 부채꼴에 대해 호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호의 길이가 3파이로 같다라는 것까지 알려줬으니까 이 ABC 부채꼴이랑 BCD 부채꼴이 똑같은 부채꼴인 거 알겠는데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인 부채꼴인지를 요 호의 길이 힌트를 가지고 구하세요. 인 거죠? 그럼 요 하얀색 부채꼴들의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잠시 부르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이니까 3파이 는의 값이 반지름의 길이 4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세타이므로 세타 는의 값이 4분의 3파이구나. 이겠죠?
그럼 큰 부채꼴은 반지름이 4짜리고 중심각이 4분의 3파인 부채꼴입니다. 그 두 개의 부채꼴의 넓이를 더하고 공통부분의 넓이를 빼야 되는데 이 공통부분의 넓이를 아까도 말했듯이 떼서 그리고 말할까요? 이렇게 생겨있는 부분의 넓이를 요 점이랑 요 점들을 연결하여 삼각형을 만들어 이 부채꼴 더하기 요 부채꼴 빼기 삼각형의 넓이를 또 하면 되겠죠.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내려면 삼각형의 변의 길이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으면서 여러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P점이 이 부채꼴의 중심, P점은 부채꼴 위에 있는 점이므로 요 빨간색의 길이들 역시 BC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로 똑같은 444 둘러싸인 정삼각형이겠죠. 따라서 요만큼의 각도가 60도인 3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넓이를 식으로 나타내면서 계산까지 해볼게요. 색칠한 도형의 넓이, 칠해진 도형의 넓이, 구하고자 하는 넓이를 S라고 부르면 S는 아까도 계속 말하고 있듯이 부채꼴 ABC와 똑같은 넓이인 부채꼴 BCD를 덧셈한 뒤에 지붕 모양처럼 생겨있는, 궁전의 지붕 모양처럼 생겨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빼야 됩니다. 그럼 2배의 부채꼴 ABC에다가 이 부분의 넓이를 빼야 되는데 이 부분의 넓이를 또 부채꼴 PBC 요 부채꼴에서 부채꼴 누구니? PBC나 PBC 똑같은 애죠? 빼기 삼각형 PBC를 하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계산하면 부채꼴 ABC의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4짜리고 중심각의 크기는 4분의 3파인 부채꼴 2개. 2배에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빼기 부채꼴 PBC나 부채꼴 PBC나도 사실 똑같으니까 2배에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제곱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해야 되는데 이 PBC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는 4로 똑같고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랑 똑같은 게 아니라 3분의 파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4의 제곱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2배까지 했고요. 빼기 정삼각형의 넓이 해야 되는데 정삼각형 꼭지각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 2대 1대 루트 3 비율의 특수각 직각삼각형이므로 요 길이가 2고 높이가 2 루트 3 이어서 정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4 곱하기 높이의 길이 2 루트 3 이겠죠? 전개가 아니라 단순 산수만 하면 되겠다 인데 마무리까지 해볼게요. 2 약분하고 4 약분해서 12파이 빼기 2 약분하고 약분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16분의 파이 2 약분하고 마이너스까지 분배하면 플러스 4 루트 3 마무리 산수는 3분의 36에서 3분의 16파이 빼면 3분의 20파이 더하기 4 루트 3 정답은 4번이 되겠다. 포개져 있는 부분의 넓이가 있을 때의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각각의 넓이를 구하여 더하고 공통된 부분을 한번 빼야 되는데 공통된 부분의 넓이가 부채꼴이 아니라 요상한 모양이니까 적당한 보조선을 그어 도형을 쪼개어 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식만 세워서 공식을 이용해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번호수가 객관식 마지막 문항 이어서 시간 부족으로 아예 손도 못 댄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으로 풀이해볼 문제는 서술형 1번 문항입니다. 문제 볼게요. fx인 a의 x제곱 마이너스 k와 gx인 로그 a의 x풀 k의 그래프가 서로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을 양끝점으로 하는 선분의 수직이 등분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 두 선분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3루트 2일 때에 상수 a와 k의 값이 얼마니 구하여라. f와 g의 함수의 식에서 미친 a와 뒤에 붙어있는 상수 k가 얼마인지 각각 모르는데 같은 문자를 사용하였으므로 요 fx의 밑 a와 상수 k 그리고 gx의 밑 a와 상수 k는 같은 수라는 거겠죠.
이 두 개의 지수로그 함수의 두 가지 상수를 모르는데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 알려주고 선분의 길이 알려줬으니 두 가지를 이용하여 A와 K를 찾으세요. 인 거겠죠? 자, 그러면 fx의 식인 A의 x제곱 마이너스 K와 gx의 식인 로그 A의 x 플러스 K를 보면서 두 함수의 교점인 A, B점의 좌표를 찾아내고 싶긴 하지만 두 함수를 연립하여도 즉 이 A의 x제곱 마이너스 K는 로그 A의 x 플 K와 같다를 세워도 x의 값이 뭐인지 찾아내지 못하죠. 지수식인 x와 로그식인 x가 같다를 하여도 x값이 얼마인지 찾아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f와 g를 연립하여서 관찰하는 문제인 게 아니라 f와 g의 함수식을 더 들여다봤더니 fx는 밑이 a인 지수함수 그래프를 y방향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한 함수고 gx는 밑이 똑같은 a인 로그 함수를 x방향 마 k만큼 평행이동한 즉 얘는 밑이 a인 지수함수를 y방향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한 것이고 얘는 밑이 a인 로그 함수를 x방향 마이너스 k 평행이동한 것이니까 둘 다 평행이동을 깔짝 하긴 했지만 원형의 그래프들이 서로 밑이 똑같은 지수, 로그 함수로 서로의 그래프가 역함수인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좀 해볼 만하겠죠? 다시 말해 둘이 역함수인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fx의 식을 y는으로 떼올게요. 즉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k인 fx의 식을 y는 x에 대칭 이동하여 정리한 식이 gx의 함수식과 같은지 보면 되겠죠.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x는 a의 y제곱 마이너스 k, k부터 이항하면 a의 y제곱이 x 플러스 k, y는 정리하면 로그 a의 x 플러스 k가 돼. 의심한 대로 fx의 식을 y는 x에 대칭 이동하고 y는 정리했더니 gx의 식과 같아지네요. 따라서 서로가 기본형이 서로 역함수인 지수로그 함수를 하나는 y방향, 하나는 x방향 평행이동을 하였지만 서로가 역함수이구나. 서로가 역함수인 걸 파악해봤자 뭐 하는데요? fx와 gx가 서로 역함수이라면 역함수인 지수로그 함수의 교점인 a, b 좌표가 f와 g가 같아지는 좌표이기도 하지만 f와 x가 같아지는 좌표 또는 g와 x가 같아지는 좌표이기도 한 거죠. 뭔 소리냐? fx와 gx가 서로 역함수, 즉 서로의 함수식이 y는 x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한 함수식이면 f의 함수 그래프와 g의 함수의 그래프 역시 y는 x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된 함수의 그래프이므로 서로의 그래프의 교점이 y는 x와의 교점과도 같은 거죠. 여기까지 해볼까요? 그럼 이제 그림을 파악해 가면서 A, B의 수직이등분선 알려준 것과 선분의 길이 알려준 것으로 A, K를 찾으려 합니다. 자, 문제는 F와 G의 그래프를 그리고자 할 때에 밑인 A의 값이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라고만 알려줬지 0에서 1 사이에 밑을 갖는 지수로그 함수인지 1보다 큰 밑을 갖는 지수로그 함수인지 알 수 없음인 거죠.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그래프의 개혁을 살펴봐야 되겠지. 자, 그럼 첫 번째 밑이 0에서 1 사이인 지수함수인 y는 a의 x제곱을 y방향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하고 그 역함수인 y는 로그 a의 x를 x방향 마 k만큼 평행이동한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밑이 0에서 1 사이인 지수함수가 0,1 지나고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 얘를 y방향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할 건데 마이너스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사실 모르지만 요 내려가는 그래프를 위로 올리든 밑으로 내리든 그래프 모양은 뭐 이렇게 되거나 k가 음수라면 이렇게 되거나 둘 중 하나겠죠? 요렇게 되는 경우가 k가 음수일 때고 오히려 요렇게 될 때가 k가 양수일 때 그럼 이 초록색 또는 빨간색의 그래프를 y는 x 직선에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gx의 그래프이니까 y는 x 직선부터 그려놓고 말하면 이 직선에 대해 초록색을 대칭 이동하거나 빨간색을 대칭 이동한 그래프
생각하면 초록색을 대칭 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고 빨간색을 보라색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이런 식이 될 테니 초록색 실선과 초록색 점선의 교점과 빨간색 실선과 빨간색 점선의 교점이 y는 x 직선 위에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것 맞지만 문제에서 말한 대로 두 점에서 만나지를 절대로 못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a가 0에서 1 사이면 안 되고 밑이 1보다 큰 올라가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걸 y방향 평행이동한 그래프와 역함수인 g가 두 점 a, b에서 만나는 거구나 를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0,1 지나고 올라가는 미끄럼틀 얘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할 건데 아까처럼 k값이 음수인지 양수인지 알 수 없으니까 위로 올라갈지 밑으로 내려갈지 사실 알 수 없긴 하지만 위로 올라간다면 k값이 음수라면 밑으로 내려가면 뭐 사실 얼만큼 내려가는지도 사실 알 수 없는 거지만 이렇게 될 텐데 이 초록색 빨간색의 그래프를 y는 x 보라색 직선에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역함수의 그래프이니까 초록색 실선의 그래프일 때는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지겠죠? 그러니 f와 g가 만나기는커녕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전혀 만나지도 않네요. 그죠? 따라서 k가 0보다 커서 밑으로 내린 빨간색 실선의 그래프를 y는 x 직선에 대칭 이동한 이 빨간색 점선의 그래프가 gx구나 라는 거죠. 얘가 f고 얘가 g. 그럼 아까도 설명했듯이 f와 g의 그래프의 교점이 보라색 직선과의 교점이기도 한 거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 두 점의 좌표가 f랑 g를 연립하면 찾을 수 없었지만 두 a, b의 좌표가 y는 x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이 두 점의 좌표를 지수함수인 밑과 상수를 모르는 지수함수인 f와 밑과 상수를 모르는 로그함수인 g 위에 있는 점으로 점을 표현하기보다 이 두 교점 a, b의 좌표를 y는 x 직선 위에 있는 점으로 표현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풀이를 해보면 여기 이제 지울게요. 해석한 거니까. 요 A, B 두 점의 좌표가 y는 x 위에 있는데 좌표가 뭐인지는 모르는 것이니 요 점 좌표를 알파, 알파 요 점 좌표를 베타, 베타라 표현해 볼게요. y는 x 위에 있으니까. 그럼 A, B 두 점의 좌표를 양끝점으로 하는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방정식이 얘다 라니 y는 x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이등분점의 수직선 요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거죠. 그럼 써먹을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는 A, B 양끝점으로 하는 선분의 중점의 좌표가 요 파란색 직선 위에 있는 점이구나. 이겠죠? 그래서 여기 지울게요. 여기 판서 좀 잘할 거예요. 그래서 A점을 알파, 알파, B점을 베타, 베타라고 표현하면 선분 A, B의 중점 좌표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위에 있구나. 이용하면 중점 좌표 2분의 x,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y는 마이너스 플 3 위에 대입하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3 양변에 2부터 곱하고 2 양할까요?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니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 베타에 대한 합이 3이구나 라는 걸 알아내겠죠? 몇 가지 해야 될까? 두 번째로 써먹어야 되는 성질은 이거 써야겠죠? 그 선분 AB는 판서를 좀 잘할 걸 그지? 여기다 할게요. 선분 AB는 루트 하지 말고 양변 제곱할까? 미안. 선분 AB가 3루트 2니까 양변 제곱하면 AB 선분의 전체 제곱이 18 AB 선분의 전체 제곱은 알파, 알파랑 베타, 베타 사이 거리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전체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베타의 전체 제곱. 그게 는 18. 그럼 알파 빼기 베타의 전체 제곱이 9이니 알파 빼기 제곱은 알파 빼기 베타는 풀마상일 텐데 내가 그림상에 알파, 알파인 A점과 베타, 베타인 B점을 이렇게 점잡기 하였으니 A점의 X좌표인 알파와 B점의 X좌표인 베타 중에 알파가 더 왼쪽에 있는 점이다 라는 걸 표현한 거죠. 따라서 알파가 베타보다 작으므로 알파 빼기 베타는 의 값이 마3이구나. 얘가 2번. 그럼 번호 붙여놓은 1번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다랑 2번 알파 빼기 베타는 마3이다를 연립하면 알파 베타 즉 A, B점의 좌표가 정확히 나오겠죠? 연립할게요. 였다 할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3, 알파 빼기 베타가 마3. 덧셈하면 2알파가 0이고 그럼 알파는 0이네요? 그럼 베타는 3인가? 그래서 A점 좌표는 0,0, B점 좌표는 3,3이구나. 이제 뭐 해야 되겠니? 요 A, B점의 좌표가 지수함수인 F와 로그함수인 G 위에 동시에 있다를 쓰면 되는데 둘 다한테 대입할 필요 없이 둘 중 맘에 드는 거 한 가지에만 대입해도 되겠죠? 0,0부터 대입하면 0은 A의 0제곱 마이너스 K인데 A의 0제곱은 1이니까 1 마이너스 K 따라서 K는 1이구나. 3 대입하면 3은 A의 세제곱 마 K인데 K가 1인 거 방금 구했으니까 2항에서 쓰면 A의 세제곱이 4 따라서 A는 세제곱 근사가 되겠죠. A의 값은 세제곱해서 4가 되게 하는 값 중에 당연히 실수의 값일 테니까 따라서 A는의 값은 세제곱 근사 K의 값은 1인 것을 지금 좀 쌤도 판서를 중구난방했지만 지금 쓴 이 서술의 과정대로 잘 서술에 쓰는 것이 높은 배점으로 출제가 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을까요? 이 문제의 핵심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파악할 때에 두 함수가 서로 역함수인 것을 발견하는 것. 이 첫 번째고 두 함수가 역함수이므로 두 함수의 교점인 A, B가 함수의 교점이기도 하지만 y는 x와의 교점이기도 하구나를 이용하여 두 좌표를 직선 위에 있는 점으로 표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상으로 2023학년도 선일여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항에 대해 간단히 분석 및 주요 문항이라 생각되는 세 문항 정도를 풀이해봤는데 아까 맨 처음 도입에서도 말했지만 이번 선일여고 중간고사 기출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등급컷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는 중간고사에 비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출제 범위가 예상컨대 아마도 확실하게 삼각함수 그래프의 심화, 즉 변형된 삼각함수의 그래프부터 이동시키고 뭐 절대값 기호 씌우고 뭐 이런 심화된 그래프부터 반영될 테니까 우리 선일여고 학생들의 경우는 특히 삼각함수 그래프 많이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파트이지만 그 부분의 학습을 보다 더 끈기 있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봅니다. 이렇게 기출 분석 및 주요 문항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